첫 장부터 n항까지가 매스 n이 다음과 지워져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 항상 시그마를 보면 머릿속에 얘들이 나열돼야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 시그마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일 거야. 얘 시그마는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일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걸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냐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도, 왜냐면 이건 SN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만질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여기를 n은 1부터 10까지 AN이라고 써. 11까지. 왜냐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었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첫 번째 항을 더 더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만 빼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는 S10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S1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A1이잖아. 괜찮아요? 네, 여기서 SN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n 더하기 1분의 132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10은 132가 11 곱하기 12냐? 그지? 예. 그래서 낸 것 같아. n 더하기 1, 11, 12, n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을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10만 남고요. 11을 집어넣으면 11 곱하기 11만 남나? 그죠? 그 다음에 A1은 사실 S1하고 같잖아요. S1은 얼마예요? 66인가요? 그래서 66 하시면 답 될 것 같아요. 이것도 11 곱하기 6이라고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앞에 120이고요. 뒤에 건 11로 묶으면 11 곱하기 5예요. 55. 그래서 답은 175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보면 항상 머릿속에서 그 항이 나열돼야 돼요. 그래서 A를 더하라는 얘기구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점점점을 줄여서 놓은 건데 그럼 점점점이 안 떠오르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23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어요. Pn이 4의 배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답은 이거. 이게 왜 질문이야? 질문할 게 없잖아. 왜냐면 4의 배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은데 P1은 4로 나눈 나머지 1입니다. P2는 4로 나눈 나머지 2죠. P3는 4로 나눈 나머지 3이에요. 그러니까 PK가 참일 때 4 더한 게 참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고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고 4의 배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 됐죠? 네. 딱히 고민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다음 25번. 3 이상의 자연수.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의 증명의 옵션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명 방식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직접 증명법,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직접 보이는 거. 두 번째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죠? 귀류법과 대우 증명법이 있었어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대우 증명법은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증명 방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그 명제가 자연수에 대한 명제라면 수학적 귀납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명 방식은 총 4가지가 생긴 거죠. 됐어요? 네.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은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K에 대해서 참이라고 간주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참임을 보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왜냐면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 참임을 보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참일 때 K 플러스 1 참이라면 자동으로 얘가 스스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시도하고 있냐면 변형을 해서 증명하기 편하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죠? n 플러스 1 오면 됩니까? 그렇겠죠. 이게 양변에 2의 n제곱 곱하기 n-1을 곱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렇고 부등호 방 바뀐 거 아닙니다. 그냥 항의 순서를 거꾸로 써는 거예요. 예. 자, n이 3일 때 최소의 자연수일 때 좌변 16이고 우변 6이니까 성립한다는 거 보였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간주하면, 물론 여기는 k는 3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거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3 이상의 자연수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에요, 참. 그럼 얘가 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뭘 보이려고 하는 거냐면 2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1 이게 참임을 얘를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얘를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내가 보일 거는 얘가 참임을 보이는 거니까 얘 빼기 얘가 양수임을 보여야지 이라고 하는 마음 먹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둘이 뺀 식을 갑자기 쓰고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 하면 근데 이건 k 플러스 2인데 k 플러스 2 해야 되죠? 예. k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둘 뺀 거를 지금 쓰고 있잖아. 빼는데 이게 참임을 저 참이라고 간주한 식을 이용해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직접 빼보니까 2 곱하기 2의 k 더하기 1제곱 이건 저거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이용해야 돼서 이거 모양 나오게 하는 거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저건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고 등호니까 갑자기 여기서 부등호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작은 애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저거보다 더 작은 애를 선택할 건데 저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얘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보다 작은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k, k-2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걸 여기다 넣네. 괜찮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사실 뭐 나오냐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나오니까 얘가 나오죠. 그리고 3 이상의 자연수니까 성립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소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면 보이고 그 다음에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러면 그냥 가정했구나 하지 말고 가정했을 때 식이 참이야. 무조건 걔를 이용해 증명하는 거거든. 그것만 잊지 않으면 문제 푸는 방식은 다 똑같다. 빈칸 다 채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28번 볼까요? 자, 이 점화식을 읽어볼까? 뭐라고 써있어요? 이전 항 자체가 홀수이면 3배하고 1 더하시오. 이전 항 자체가 짝수이면 2로 나누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점화식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귀납 추론해서 푸는 거지. 뭔가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었으면 더 이상 위에 보면 안 돼요. 자꾸 위에 왔다 갔다 하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첫째 항이 3이잖아요. 이전 항이 홀수이면 뭐라고 했어요? 3배하고 1 더하라고 했죠. 그죠? 그럼 10이 되겠네요. 짝수니까 2로 나누죠. 홀수면 3배하고 1 더하죠. 16이네요. 2로 나누죠. 2로 나누죠. 2로 나누죠. 2로 나누죠. 홀수니까 3배하고 1 더하죠. 2로 나누죠. 2로 나누죠. 그러면 4, 2, 1, 4, 2, 1 이게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갑자기 주기수열로 바뀌네. 그래서 얘 20개의 항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처음에 이건 다 더해야겠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42. 총 몇 개의 항을 더한 겁니다. 5개를 더한 거죠? 예. 맞잖아. 맞잖아. 예.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 아니에요? 15개 더하기 5개니까 예. 그래서 42 더하기 35 그러니까 답은 77입니다. 됐죠? 점화식 읽는 법 잘 읽으세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0번 개차수열인데? 아니다. AN 섞여 있잖아. 그제? 그럼 AN끼리 다시 모아줘야 되죠. AN끼리 AN 플러스 AN 플러스끼리 AN 플러스 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2 an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아까 내가 니네한테 보여준 거 또 써먹을까? 개비수열 써도 되는데 이냐? 맞지? 이게 뭐야? 이게 n번째 항인데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항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1 넣었을 때 항하고 똑같을 거니까 2분의 1하고 똑같을까? 맞는 거 아니? 뭐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러면 A25는 뭐가 되는 게 맞냐면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26 되는 거예요. 여기다 100 곱하면 52. 답 맞네요. 예. 개비수열로 풀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 뭘로 풀어버렸어요? 등비수열로 풀어버렸죠. 재밌잖아. 이런 게 수학의 묘미. 꿀잼. 저는 안 보이는데요. 개비수열 쓰세요. 개비수열로 풀어도 문제 풀릴 거니까.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눈에 거슬리죠? 이제 배웠으니까 눈에 거슬리잖아. 누가 저따위로 써나 양변을 n 곱하기 n 더하기 1로 나눠야겠다. 목적이 그냥 분명히 생긴다니까?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a n 더하기 1은 n분의 a 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얘가 n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너는 개차수열이구나. 그러면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는 다음과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부분수 분해할 거였으니까. 맞아요? 차가 1이고 분모의 차가 1이고 K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순차소거입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첫 번째 항 생존 마지막 n분의 1 생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그래서 n분의 2n-1이네요. 그럼 an은 2n-1이죠. 홀수의 수열이었네요.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 됐죠? 존나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재밌죠. 맨날 그 항을 만들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지. 만들어야 될 것들도 있긴 한데, 그죠? 예, 이런 접근을 좀 시도해 보시라라는 거고. 34번입니다. AN은 그냥 준 거나 다름없죠. AN은 2의 n-1제곱이라고 준 거잖아, 그냥. 됐죠? 예. 그럼 이 식이 bn 플러스 1은 2의 n-1제곱 더하기 2bn이잖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걸 n번째 항, 이걸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볼 수가 없잖아. 맞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게 선생님 개념책에도 있어. 이거 무슨 꼴? PQ꼴이지.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수열이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 개념책에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2번에 있어요. 1번 3개짜리 문제 아주 긴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시 써볼까? 2bn 더하기 2의 n-1제곱이잖아. n번째 항에 숫자를 곱하고 수열을 더하면 다음 항이다 라는 뜻이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내가 뭘 했어? 원래 거 이용해서 최대한 풀려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뭘 하고 싶을 거냐면 얘를 숫자가 되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얘를 숫자가 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은 양변을 2의 n-1제곱으로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큰 상관없는데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면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b의 n 플러스 1은 얘는 뭐가 되죠? 2의 n제곱분의 bn이 되죠. 왜 2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냐면 여기 2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모양이 딱 맞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수열. 개 쉽네요. 그죠? 그러면 2의 n제곱분의 bn은 뭐겠냐면 첫째 항 얼마예요? 2예요. 맞잖아? 그럼 일반항 얼마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다. 첫째 항이 b1이 4고 1 넣으면 2 맞네. 그지? 2. 그러면 4분의 n이고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죠. 그럼 4분의 7이네요.
그러니까 b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 더하기 7 곱하기 2에 n-2제곱을 넣었으면 되겠네. 그래서 a5 더하기 b5는 a5는 어차피 16이었고요. b5는 얼마냐? 12 곱하기 8이냐? 그럼 96이니까 112가 되겠네. 범죄 신고 112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 이것 때문에. 근데 난 가르친 적이 있다 걔네 할 때. 알겠죠? 자 다음 35는 갑자기 급 쉽네요. 뭐 해야겠어요? 뭐 해야겠냐고. 이항분리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면 역수취해야겠죠. 무슨 꼴이에요? PQ 꼴이잖아. 왜냐면 n번째 항에다 2를 더 곱해서 1 더하면 다음항이 얻어진다. 알파 얼마예요? 마일? 예. 그러면 a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1이다 라고 쓰고 얼른 전개해보면 맞군 이라고 확인되시죠? 자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요.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an분의 1 더하기 1은 첫째 항 얼마예요? 2분의 3 2n-1제곱이네요. 그냥 a7분의 1 더하기 1 구하자. 귀찮잖아. 그지? 예, 2분의 3 곱하기 얼마예요? 2 6제곱 얼마야 그러면? 96 그러면 95 되겠네. 답은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지금 재탕 3탕 계속 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그치? 보이잖아. 계속 똑같은 문제야. 결제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해서 그랬나 봐. 아 다른 카드 해야 한다고? 아니 아까 그거랑 36번 볼까요? 무슨 꼴? 네, PQR입니다. 아닌 척 하려고 지금 항 다 옮겨놨죠. 아 좋다 민우가. 원래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요. 개수가 0이고 PQR 꼴이다. 그러면 2로 묶어서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이것도 전개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아 내가 맞다 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봐봐 전개해서 확인해보는 습관 좋지.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을 때 바로 확인되잖아. 안 맞다 이런 게. 그러면 약분해서 한 번 더 쓰지 뭐. 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확인되시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다음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첫째 항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A8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A8은 원수열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죠. 아니 앞에는 2고 이거 읽어보면 첫째 항 얼마니? 2예요. 2 밖으로 뺄까요? 상수배니까. 빼면 첫째 항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 7제곱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7제곱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1 플러스 2분의 1 7제곱으로 바꿔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2분의 3은 3분의 2가 될 거니까 2 더하기 3분의 4 1 플러스 128분의 1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64A8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A8이 이따위로 나오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시면 얘가 2 더하기 32분의 43 나오거든요. 64를 곱하니까 답은 128 더하기 86이니까 214가 답이 되겠네요. 네. 넘어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PQR 꼴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A6이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출제의도는 6개의 항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노가다 띄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가다를 안 띄고 싶잖아. 노가다를 안 띄고 싶으니까 이걸 푸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이건 교육과정을 좀 많이 벗어나서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 이제 기억 안 나면 그냥 노가다 띄면 된다고 알겠지? 오늘만큼만 알자. PQR 꼴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PQR 꼴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도하냐면 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뭔가를 곱해서 얘가 된다. 이런 형태의 등비주얼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P 더하기 Q 더하기 하든 0이어야 되거든.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학자들은 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P를 곱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인데 PQR은 0이 아니고 P 더하기 Q 더하기 R 또한 0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를 곱하고 여기다가 R을 곱해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를 쓸 수 없는 게 문제잖아. 왜냐면 Q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 여기 그러면 뭐가 하나 더 있다. 베타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은 얘는 약분해서 이렇게 P분의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숫자라고 쓸 수 있지. 그걸 보통 알파라고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던 식 조금 바꾼 거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문자 가지고 하면 진짜 존나 복잡하니까 숫자 가지고 할게요. 이제는 알겠죠? 자, 여기 나와있는 1, 마오, 6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를 알파라고 써도 돼요. 알파 베타 위치 바꿔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는 베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눈물겹다 지금. 자, 이 모양 잘 봐봐. 결국은 얘가 n번째 항이고 싶은 거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싶은 거고 베타를 곱해서 다항을 얻으니까 등비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개해보면 바로 납득이 돼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a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베타 an은 0 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가 5인 상황이고 얘가 6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맞잖아요. 예,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아니라서.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3이어도 말이 되고 두 번째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여도 말이 됩니다. 이게 대칭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베타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점화식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일 때 점화식은 뭐가 나올 거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 플러스 1 경준아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잖아. 2an 그러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an이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 얼마야? 써봐야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죠. 두 번째 점화식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이게 된다고.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은 첫째 항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2n-1제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참여해야 되고 이것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개의 식을 빼시면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2n 1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6는 얼마가 되냐? 2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다. 얼마냐? 486 마이너스 32 맞아요? 네, 그래서 454 이게 답이 될 것 같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좀 운이 좋아서 알파와 베타가 쉽게 구해지는 형태였는데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겠네? 그걸 이 수열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특성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뭘 제가 시켜볼 거냐면, 시킨다고요? 선생님 점심이나 시켜요. 네. 요걸 바탕으로 뭘 시켜볼 거냐면, 자, 구하세요. 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겁니다. 우리는 일반항 있어요. 자, 빨리 노트 펴서 빨리 구해봐. 어디가? 플러스 2예요. 좋아. 빨리 구해봐. 얼른. 방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빨리 해봐. 뭘 구성 중이야. 이걸로 시작하면 되잖아. 자, 얼른 해. 했어 벌써? 벌써 했다고? 지윤쌤이랑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진쌤 뭐 했다고? 언제 뭐 하다가? 진행하다가 따로 프린트 뽑아야 되는 거죠. 뽑아주셨다고? 또 해 그래도? 했어요. 또 했다고? 순식간에? 외웠니? 한번 전화 해봐. 보고만 있어. 내가 지금 많이 해줬잖아. 지금 한 50% 이상 내가 진행해줬어. 빨리 해 얼른. 이걸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면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나오거든? 맞지? 그럼 알파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고 베타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자고. 야! 그러지 말고. 알았어? 이제 해봐. 그러니까 이걸 특정해주는 이유가 점화식을 두 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 나중에 대입해도 돼.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잖아. 이게 근데 이거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도 성립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베타 an 더하기 1은 알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an,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이거 두 개가 다 성립한다니까요. 그럼 방금처럼 일반항을 구해보면 하나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an이
1-알파 곱하기 베타의 n-1제곱 될 거고, 또 하나는 an 더하기 1-베타 an이 1-베타 곱하기 알파의 n-1제곱 될 거 아니냐고. 맞아? 니네가 구하고 싶은 건 an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an은 1-알파 곱하기 베타의 n-1제곱 빼기 1-베타 곱하기 알파의 n-1제곱 나눠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으로 할게. 이렇게 되겠네. 이게 an이냐? 실제 넣어볼까? 그럼 an은 분모는 뭐가 되죠? 루트 5 1-알파는 얼마예요? 베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 사실 될 거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넣어보면 루트 5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얘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일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이 AN은 1, 2, 3, 5, 8, 13, 21, 34 이런 식으로 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진짜로 여기다가 1 넣으면 얘가 나오고 2 넣으면 얘가 나오고 3 넣으면 얘가 나오고 진짜 나온다니까? 진짜 나와. 다 해보지 말고 뭐 이런 거 해봐. 5 넣어보면 나와. 아니 5 하기 싫지는데 5제곱 해야 되니까. 근데 해보면 나와. 진짜로 놀랍게 정말 빠기 치는데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 예제를 내가 풀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너네는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항이 최고라고 자꾸 생각하잖아. 근데 피보나치 수열의 관점에서 보면 점화식을 이용하면 이 항들 존나 빠르게 쓸 수 있거든? 맞잖아. 근데 일반항 이용해 쓰라고 하면 한참 걸리겠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항상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야. 물론 니네한테는 일반항이 유리한 수열들 위주로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일반항. 또 하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과 몇 개의 항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을 바꾸는 걸 문제화시키는 이유는 점화식의 구조를 이해하는가를 평가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일반항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점화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수열들이 있다. 얘처럼. 일반항을 알아도 저거 쓰겠어요? 쓰겠냐고. 저걸 안다고 해서 사용할 거냐고. 사용 안 할 거죠. 사용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가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영준아, 밤에 잠 좀 자냐? 밤에 안 자냐? 왜 안 자는 거야 밤에? 밤에 잤어요. 밤에 잤는데 낮에 그러고 있으면 아주 큰 병일 수도 있어. 병원 가봐야 돼요. 밤에 안 잤으니까 낮에 조는 거지. 자라고. 당신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낮을 치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낮을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럼 밤에 그냥 졸라 졸려요. 밥 먹으면서도 졸아요. 알았어? 삶을 선순환시키는 건 인생 망한 것 같은데 날 새고 다음부터 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당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나의 체력을 다 소진하는 거야. 그게 쓸데없는 행위라도 해줘. 공부가 정하기 싫으면 내가 그랬잖아. 집 청소라도 해. 엄마가 도와줘. 집 대청소라도 혼자 하라고. 기운을 쭉 빼. 밤에 잠이 올 거야 무조건. 자, 아침에 일어나라고. 알았어? 응. 알았냐고. 오늘 집에서 공부할 거면 청소해. 알았어? 우리 아들 맨날 아빠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해서 괜찮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농사꾼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땅 사놓을게. 아빠가 농사 짓자. 아니야, 아빠 공부할게요. 아니, 괜찮아. 농부 나쁜 거 아니야. 그만해도 돼. 아니, 아빠 공부할게요. 아니, 아빠는 너가 농사 짓는다고 마음먹으면 너랑 부자 농사 유튜브 할 생각 있는데? 이러면서 아빠가 카메라랑 땅이랑 장비랑 다 살 테니까 우리 같이 농사 짓자.
엄청 내 꽃이거든요. 안 넘어요. 응? 불쌍하다고? 뭐가 불쌍해?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근데 나는 농사를 짓다도 공부는 좀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맞잖아. 실제로 보면 공부를 좀 한 농부들 있거든요. 최근에 청년 농부들 많이 있는데 스마트 파밍이 뭐니 작물도 좀 시장 가치가 있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시골은 분위기 어떤지 알아요? 뭐 심어? 나 뭐 심어? 나도 좀 줘. 똑같은 걸 심어.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똑같은 걸 심어. 그래서 좀 돈이 된다 싶으면 갑자기 그 지역 전체가 다 똑같은 걸 심어. 그래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밭에 갈아엎는다. 멀쩡한 거 다 죽여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드론도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막 농약도 드론을 쫙 뿌리고 막 이래야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수열 AN과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째 항과 둘째 항 나와 있고요. 이건 뭐냐면 증가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증가 함수가 있듯이 수열도 함수니까 증가 수열이 있는 거죠. 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게 뭘로 보이면 문제를 바로 풉니까? 그러니까 an 더하기 1 더하기 an으로 보이면 문제를 바로 풉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돼요. Sn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고 거기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뺐으니까 딱 두 개 남습니다. 누구? an 플러스라고 an하고. 그럼 얘를 땡겨와서 완전 제곱식을 때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4라고 써있고 이게 뿔마이 안 나오고 플러스 2만 나오게끔 증가수열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어요. 졸라 쉬운 얘기죠. 맞아? 여기서 S12 구할 때도 SN 구해볼까? SN 얼마야 민욱이? 왜? 2분의 하면 안 될까? N제곱이잖아.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야. 그럼 2차항의 개수 1이지. 그럼 N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S1은 A1이어야 되지. 여기다 1로 보면 1딱 나오지. 얘가 합이야. 그럼 S12는 얼마야? 144. 다 가르쳤다. 안 가르친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47번) 다음 x가 양수일 때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n이 1이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운 게 없는데 봐봐. 이게 지금 참이잖아. 이게 지금 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시도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뭘 시도를 했냐면 좌변의 모양에도 맞추려고 양변에 1 플러스 x를 곱한 거야. 양변에 1 플러스 x를 곱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여기다 1 플러스 x를 곱한 게 얘고 여기다 1 플러스 x를 곱한 게 얘잖아. 근데 1 플러스 x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만 누구보다 크다.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뭐냐면 1 플러스 x에 k 플러스 1제곱이 1 플러스 k 플러스 1x보다 같은 거 아니죠? 크거나 같다 이거 보이고 싶은 거니까 얘보다만 크거나 같다 보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딱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필요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k 플러스 x 딱 쓰시면 증명이 끝나죠. 등식하고 차이점은 등식은 좌변의 모양 바꾸면 우변도 반드시 똑같이 바뀝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근데 부등식은 A가 B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이걸 추이한다고 하거든. 추이. 예, 그러니까 부등식은 왼쪽의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오른쪽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희망하는 것보다 걔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의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49번.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점화식이 있고 AN과 SN이 섞여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SN을 AN으로 고치는데 여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여기를 SN 이니까 이게 이제 뭐 AN의 합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SN을 없애려고 한다고. 왜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니까 AN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SN만 하면 반드시 AN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SN을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N은 그대로 두고 AN 이 새끼를 SN으로 바꿔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고 볼 수 있거든. 더하기 2SN SN 플러스 1은 0이다. 두 번째로 SN 또한 수열입니다. 그럼 이거 앞에서 우리가 보던 거죠. 항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양변을 SN, SN 더하기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SN분의 1 마이너스 SN 더하기 1분의 1은 더하기 2는 0이니까 실제로는 얘를 S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SN분의 1은 2다. 이게 등차 수열이네요. 맞죠? 예. 그래서 SN분의 1은 2n으로 스타트를 끊을 거고 첫째 항 1이니까 1러스트 2분의 1 나와야 되니? 1 나와야 되니까 1 되면 되겠네. 2n-1 그죠? 예. 그러면 SN은 2n-1분의 1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A5만 구하면 되죠. A5는 S5-S4잖아. 그러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3분의 2다.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3분의 2 곱하고 역수치해서 제곱하라는 얘기인 거죠.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시면 441인가 나올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SN만 구해도 AN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AN 구하는데 집착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 앞에서도 했었죠. AN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고. 알겠어? 53번. 얘는 좀 어려운데 그런 얘기 내가 한 적 있어요. 일단 AN 먼저 써볼게. AN은 그냥 추론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고 AN은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1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두 개의 항을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의 제곱에서 더 먼 거의 제곱을 빼시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0이겠죠. 그 다음은 마일이겠죠. 그 다음은 1이겠죠. 그 다음 다시 0이겠죠. 그 다음 마일이고 또 1이고 0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1, 0, 마일, 1, 0, 마일, 1, 0, 마일 이런 주기수열이 언제? 첫째 항을 제외하면. 둘째 항부터 주기수열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A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점화식을 아무리 잘 해석을 해도 이렇게 되거든? 얘는 쫄지마. 어차피 얘는 숫자야. 심지어 주기수열이니까 필요하면 어떤 숫자인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숫자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럼 얘는 n 더하기 숫자니까 개차수열인가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더하기라서 차가 아니에요. 개합수열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개합수열 미친놈이라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합의 형태면 축차 대입을 하기에 졸라 불리해. 차의 형태가 축차 대입이 유리한 이유는 뭐예요? 자꾸 사라지는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합의 형태이면 어떻게 하냐? 저거 내 맘대로 차로 고치냐? 그럴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n 더하기 2를 대입하는 식을 써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둘을 빼요. 괜찮죠? 물론 두 개씩 건너뛰긴 하지만 아무튼 차의 형태의 수열이 나와요. 아주 괜찮죠? 그쵸? 자 이제 축차 대입을 시도합니다. 자 얘는 두 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축차 대입을 시도할 때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B20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예요? B1을 구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 18을 대입해요. 그러면 B20 마이너스 B18은
A19 마이너스 A18 더하기 1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18 대입했으니까 17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소거가 안 되잖아. 16을 넣어요. B18 마이너스 B16은 A17 마이너스 A16 더하기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넣다 보면 마지막에는 뭘 넣게 되냐면 2를 넣게 돼요. 그러면 A3 마이너스 A2 더하기 1. 그리고 이걸 싹 다 더하면 어차피 예상했다시피 이렇게 사라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B20 마이너스 B2만 남는다고. 그치? 그럼 여기는 뭘 더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19, 17,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하는 홀수야. 자, A3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홀수 번짝이니까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건데 0, 1, 마일, 0, 1, 마일 반복이거든? 근데 이거 몇 개지? 9개야. 0이야, 더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거는 2부터 시작하는 짝수합인데 1, 마일, 0, 1, 마일, 0 이렇게라서 3개씩 더하면 또 0이거든요? 근데 얘도 9개죠. 그래서 얘도 0이에요. 여기만 9겠죠? 이해됐어요? B 14 했으니까 14 마이너스 B2 는 9예요. 그러면 B2가 얼마예요? 5예요?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죠. 5는 A1 1 마이너스 B1 더하기 1이네요. 그럼 B1은 얼마다? 마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축차 대입을 시도할 때는 개차 수열이 유리한 이유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쌤이 방금 뭘 가르쳤냐면 가운데가 플러스인 게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개씩 건너뛰게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괜찮죠, 이것도? 아주 괜찮잖아요? 예.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예. 여러분들 수학2 교재 사셔가지고 일단은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